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이번 회에는 HDC그룹, 즉 현대산업개발그룹 편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재계에서는 HDC그룹을 현산그룹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현산그룹으로 통일해서 말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원래 현대그룹이 계열사였습니다. 그러다 1999년 현대그룹 창업회장인 정주영 회장이 사실상 장남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한테 자동차를 물려주고 그 대신 동생인 정세영 회장한테 현대산업개발을 넘겨주면서 정세영 회장 집안에서 경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사는 정세영 회장 집안으로 경영권이 넘어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산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드디어 모빌리티 그룹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냐며 재계의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현산그룹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몽규 현산그룹 회장은 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와 정몽규 회장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몽규 회장이 붙이는 정세영 회장입니다. 정세영 회장은 포니정으로 유명할 정도로 한국이 자동차 산업의 일획을 그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그룹 창업회장인 정주영 회장은 처음 사업을 자동차 정비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건설업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에 오른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본인은 비록 지금 얘기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동생들은 모두 공부를 하도록 해서 최고의 학부를 졸업시킵니다. 정주영 회장의 셋째 동생인 정세영 회장도 그중 한 분입니다. 정주영 회장하고는 13살 차이가 납니다. 정세영 회장은 보성고등학교와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통역장교로도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미국과 사업이 중요성을 알았고 동생을 유학까지 보냅니다. 정세영 회장은 마이애미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현대건설로 입사합니다. 현대건설이 첫 해외 사업인 태국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초창기 현대건설 중흥에 일조합니다. 그러다 1967년 현대건설에서 자동차 사업으로 진출할 때 자동차 부분 사장을 맡아 오늘이 현대자동차의 기틀을 다집니다.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와 관련된 일하는 너무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하면 정세영을 떠올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1등 공신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세영 회장은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경영권은 결국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정주영 창업회장이 돌아가기 몇 년 전 현대 계열사들을 자식들한테 분가할 때 현대자동차는 지금의 회장인 정몽구 회장한테 경영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1999년 3월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동생인 정세영 회장을 불러 몽구한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잘못됐어 하고는 동생한테 자동차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합니다. 이 한마디에 32년간 몸담았던 현대자동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기력이 쇠락한 상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왕자의 나인이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왕자의 난에 대해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왕 회장이 기력이 쇠락하자 외부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누가 현대그룹이 적통을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눈치 싸움이 치열했고 서로 정주영 아들들한테 줄서기에 바쁜 상태였습니다. 당시까지 정주영 회장은 왕 회장으로 불릴 정도로 가족들한테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토를 달 수도 없었습니다. 왕 회장이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었고 그대로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인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이 약간 형하고 트러블이 있었지만 나중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고 다른 동생들이나 자식들 모두 왕 회장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왕 회장이 별세 직전 그 유명한 왕자의 난이 발생하고 맙니다. 현대그룹 적통을 놓고 벌인 정몽구 회장과 그의 동생인 정몽원 회장과의 싸움을 흔히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왕자인화는 국내뿐 아니라 선진국이 매스컴도 주목할 정도로 당시 화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왕자인환을 직접 취재했었습니다. 왕자인환이 일어난 것은 절대적이었던 왕 회장의 병세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왕 회장이 기력이 있을 때 확실하게 후계자를 정지하지 못했던 것이 큰 실책이었으면 실책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롯데그룹에 있습니다. 창업회장 생전에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왕 회장은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실상 장남인 정몽구 회장을 후계자로 정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정몽구 회장이 경영 능력에 회의를 품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몽구 회장보다 정몽원 회장이 총명했고 말도 잘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정몽구, 몽헌 두 회장을 다 만나봤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정말 같이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말도 어눌할 뿐 아니라 말뜻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을 걸어도 일상 인사회에는 거의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면 몽헌 회장은 엄청 달변입니다. 저는 적성동 당시 현대전자 회장실에서 2번 몽헌 회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에 거침이 없었고 또 사회 현상을 보는 눈도 예리했었습니다. 왕 회장은 아마 이런 몽헌 회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현대그룹이라는 적통을 오남인 몽헌 회장에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왕자인환이 커진 것은 몽구, 몽헌 두 형제 밑에 있던 가심그룹들의 부추김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신들은 나중에 서로 불신하고 분열되는 것을 제가 직접 지켜봤습니다. 어쨌든 몽구 회장은 자동차 그룹을 물려받아 나왔지만 동생은 몽헌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왕자인환은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후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현대그룹이 영화를 구현합니다. 몇 년 전에는 왕 회장이 거주하던 청운동 자택을 정몽구 회장이 장남인 정의선 부회장이 물려받음으로써 완전히 몽구 회장이 적통을 이어받았음을 대내외에 알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세영 회장은 형이 한마디에 눈물을 머금고 현대자동차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서울 개동 현대그룹 사옥 지하 2층에는 1천여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에서 정세영 회장은 눈물이 이임식을 하고 자동차와 이별해야 했습니다. 1999년 3월 5일 오후 5시였습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이임식을 현대차 임직원 700여 명이 지켜봤습니다. 저도 이날 이임식 현장을 바로 지켜봤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실제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이 자서전에도 그때의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현대차에서 손을 떼는 대신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습니다. 정세영 회장이 갖고 있던 현대차 주식과 현산 주식을 맞교환한 방식을 택해 현사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름은 1986년 아파트 전문 건설업체인 한국도시개발과 플랜트 토목이 전문인 한라건설을 합치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사실 현대라는 브랜드가 붙은 아파트들은 거의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현사는 정몽구 회장이 직접 경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왕 회장이 한마디 지시로 정세영 회장 가족한테 돌아온 것입니다. 정세영 회장은 다른 형제와 달리 정주영 회장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한라그룹과 성우그룹, KCC그룹 등 일찌감치 독립해서 독자 기업을 일궜지만 정세영 회장만큼은 현대자동차를 이끌면서 정주영 회장을 보좌했습니다. 그러다 자동차와 전혀 다른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를 하려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현대산업개발로 분가하자 현대자동차의 인재들도 대거 현산으로 이동합니다. 현산에서의 정세영 회장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 정세영 회장은 지병을 얻어 결국 세상과 등지고 맙니다. 이때가 2005년입니다. 그의 나이 76세 때입니다.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일찍 세상과 등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많은 재계 인사들이 애도했습니다. 원래 정주영 회장 형제들은 머리숱이 많았는데 유독 정세영 회장만 흔히 얘기하는 대머리여서 다른 사람들은 자동차를 이루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세영 회장은 한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그의 이름을 빼면 얘기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이 자동차 산업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국산 브랜드인 포니를 만들어 첫 해외 수출을 했다거나 처음으로 자동차 종주국인 영국의 자동차 수출을 한 것 등 자동차에 관해서는 누구도 그의 명성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인 정몽규 회장이 포니 재단을 만들어 아버지를 기리는 것을 두고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의 아들인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현산을 키웠으며 이번에 왜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원고 없이 즉석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간단한 메모와 기억, 지금까지 취재했던 취재 수첩에 이전의 스토리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버벅거리기도 했고 또 잘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그대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이 지적을 받고 지난해부터 원고를 작성해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꼬이기도 하고 문어체적인 문장들이 그대로 표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신문기자만 해온 저희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재벌과에 관한 얘기들이나 제가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